네, 강프로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수페타시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죠. 자, 그 이유는요.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매매 가담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영상별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자, 그 이유는요. 오늘자에 대한 상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자, 제가 며칠 전부터 이수페타시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영상에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은 환율은 올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답니다. 그쵸? 오늘 이야기를 드릴 내용은 일단 환율에 대한 내용,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겠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환율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있었는데 그 환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 그쵸? 엊그저께죠. 이틀 전에 1,400원을 찍고 하락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조금 되게 위험해질 수 있다 막 그런 부분을 빗대어서 얘기를 해왔었던 게 여러 가지 언론들 뭐 삼프로TV에서도 뭐 환율이 높다 뭐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도 얘기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환율이 왜 그쵸? 지금 반도체에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지 최소한 제 이야기가 틀려서 호재가 되지 않더라도 째는 될 수가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군들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도 고가를 찍고 빠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리는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하셨을 때는 장담컨대 다른 종목에 가서도 충분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고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타점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환율과 그리고 뭐 시장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 전체적인 이야기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종목군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쵸? 자, 내용 시작합니다. 간단합니다. 환율 첫 번째, 오늘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372원 실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종가 환율 1374원입니다. 그리고 이 종가가 나온 이후에 그쵸? 뭐 변동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시작되면 미증시에서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과정에서 미증시도 한동안 그 최근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반등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변동폭을 조금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방 변동을 조금 보이더라도 전체적으로 환율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낮아지는 상황이 있죠.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으나 한동안은 발생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길게 보더라도 6개월 동안은 당장에 뭐 환율이 뭐 굉장히 뭐 큰 폭으로 떨어진다, 뭐 과거에 같았었던 레벨대로 떨어진다 이런 상황은 발생되기 어려운 게 자 보세요. 지금 금리도 미국이 더 높죠. 성장률, 국가 성장률도 미국이 더 높아요. 그렇죠? GDP 자체도 미국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절대적인 GDP가 미국이 높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 GDP 성장률입니다. 성장률 자체가 미국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율은 과거에 있었던 레벨대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환율이 올라서 문제가 되는 것, 한국 시장에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 그랬을 때 한국 시장에서 뭐 금융 위기가 벌어지지 않을 자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작년에 있죠. 작년에 3월 달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내용이 발생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가 나왔죠? 연준이 나와서 모든 내용을 다 막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금리가 높아서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환경은 연준이 만든 거고 연준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해결하기 전에 뭔가 터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거면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중요하고 가격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환율은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출 기반으로 하는 이수페타시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자동차 이쪽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지 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위험 요소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전반적인 반도체 체크. 자, 첫 번째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수페타시스를 그대로 두면서 밑에 삼성전자 봅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뭐 큰 폭의 반등이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이 정도의 그 바닥을 만들어주는 상황을 만들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DI, 에이직, 랜드, 그쵸? 20%, 11%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STI, 뭐 PSK 홀딩스, 그쵸?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던 종목들은 제가 한 번씩은 다 매매를 했었던 종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저는 주도주를 공략하기 때문에 제가 매매한 종목은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제가 오늘 오전까지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약간의 이 전략적인 부분인데, 자, 잘 들으세요. 반도체가 이제는 약간의 이렇게 그 매도해야 되는 구간 물량을 줄이고 다시 새로운 타점을 잡아야 되는 구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봤냐면 어저께 ASML에 대한 실적이 나왔죠. 그쵸?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의 반도체도 장 후반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떨어진 폭이 반등폭을 반납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바닥을 만들었는데, 오늘 반등할 줄은, 미증시가 떨어지더라도 오늘 반등할 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강한 놈이 강하니까.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 강했었던 뭐 DI나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고가를 넘었단 말이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4.6%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의 뭐 고가에 근접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뜨기 때문에, 첫 번째, 삼성전자가 늦게 올라가면 늦게 올라갈수록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시장 전체적인 가격이 맥스치로 딱 해서 거의 뭐 피크를 찍어야 전체적인 움직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쵸?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습니다. 그럼 그 출렁거리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게 앞으로 뭐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가격 부담을 해소했구나. 환율이 올라가면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텐데. 삼성전자 실적 정확하게 보셨죠? 5조 5천억의 예상치를 가지고 있었다가 예상치 자체가 1조 원 넘는 그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 실적 봅니다. 예상치까지. 자, 삼성전자 실적이 저기 27년도까지의 실적 예상치를 보면요, 60조 정도 연간이에요. 연간 이익이 60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예상치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HBM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5조 5천억의 예상치를 가지고 6조 6천억의 실적을 냈죠. 여기에는 HBM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실적이 아닙니다. 지금 HBM은 어디서 거의 그 관장하고 있죠?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그렇죠? 거의 한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점유율을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 삼성전자의 6조 6천억의 실적에는 HBM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HBM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개선됐다. 그럼 반도체 전체적인 상황이 개선됐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상치인 여기 37조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고 관련주들 매수하는 게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확인하는 절차를 제가 지금 다 거쳤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세 종목군들도 오늘 정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이수페타시스의 가격을 잡고 타점을 잡고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자,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AP 시스템, 그쵸? 이렇게 매매가 진행이 됐죠. 자, 제가 전체적으로 뭐 계좌 인증도 하고 하는데, 실제 이번 영상에서는 타점만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타점 위주로 공개를 할게요. 자, 내용 보시면 AP 시스템 보세요. 시장이 조정받는 과정에서 강세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쵸?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한 결과가 제 계좌 수익률입니다. 자, 제 지난 영상 보면 제 계좌 수익률이 다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이 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필요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10억 구독, 그쵸? 3개 중에 한 가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돌파하는 종목군들만 공략을 하느냐? 자, 내용 잘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리아 FT를 매수했습니다. 자, 코리아 FT 제가 계속해서 매수하는 구간을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런 구간에서 제가 뭘 만들었나요? 그쵸? 돌파하는 거에서 오늘 또 샀다. 왜? 돌파하니까. 가격 먼저 뜨니까. 그쵸? 그리고 반도체 종목 DI나 이런 종목들 보면 아쉽게도 이쪽 뒤쪽, 그쵸? 4월 달에 있었던 시세는 제가 4월 중순 이후에 그쪽 시세는 제가 먹지를 못했지만 4월 초에는 충분한 시세를 내면서, 그쵸?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다. 26%대. 뭐 다른 종목을 보도록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소통 10억
아무거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매할 때 내가 잘 모르겠다,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들어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다시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면 아직까지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원자재 취급을 받던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은 핵심적인 부품이 되어 가고 있고요. 다음 세대, 인텔에서 나오는 다음 세대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내장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HBM으로 인한, 즉 AI 반도체로 인한 내용으로 끝이 아닐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조정은 있어요. 무조건 조정은 있습니다. 조정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빠져나오고 다시 다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아까 전에 제가 DI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왔는지,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그쵸? 원론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이수페타시스 지금 변동폭이 크죠. 하락폭도 크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2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 그쵸?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주식시장 가격이 먼저 뜬다. 먼저 뜨는 과정에서 오늘 확인한 거다. 반도체의 강세를. 2차 전지는 계속해서 강세 구간으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가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그럼 반도체가 지금 오늘도 강한 종목이 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가격 부담을 일부 덜어냈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가능하다. 그 중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니까 이런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자. 그래야 4월달, 5월달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 그쵸? 한 번만 딱 걸리면, 그쵸? 내가 한 번에 이 단추만 딱 잘 꿰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매매가 잘 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내가 매매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